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영걸 선생님의 유구용 코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번에 그 네. 공수처법을 네. 이제 사람이 어떤 신념에 의해서 틀린 거를 맞다 하고 밀어붙일 수는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그 신념이 보편적인 민주주의의 원칙이나 헌법 질서나 국민적 어떤 네. 수십 년의 합의 네. 이런 부분에 어긋나면 좀 위험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번에 이제 공수처를 밀어붙이는 걸 보면 네. 그런 게 아니라 아예 이걸 공수처를 이렇게 밀어붙이는 절차 과정에서부터도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민주주의하고는 거리가 먼 그렇죠. 뭔가가 좀 이렇게 교활하고 네. 국민이나 네. 법과 제도를 마치 수단으로 이용을 하는 네.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각본 시나리오 각본대로 예. 착착 움직이는 거죠. 예. 지난번에 패스트트랙 지난 봄에 4월 말에, 올릴 때는 지금 법이 이렇게까지는 안 됐거든요. 예. 네. 그리고 마치 그때는 네. 뭐 이런 안 저런 안 그렇죠. 여러 개를 다 모아서 네. 조정을 해서 네. 무리한 악덕 조항, 네. 독소 조항들이 시정이 될 거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들 안심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네, 전임 법무부 장관 박상기도 얘기했잖아요. 지휘 서신까지 보내서 예. 수정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수정은 하나도 안 하고 더 나쁜 혹을 더 붙여버렸죠. 그래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제가 보니까 신문 보고 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 그런 것 같아요. 검찰총장이 제일 당사자인데 신문 보고 하는 정도로 완전히 뒤통수로 맞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 작전 음모의 냄새가 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리고 이제 예. 자기들끼리 예. 붙어먹은 협의체가 예. 선거법만 붙어먹은 게 아니라 네. 예산도 붙어먹고 네. 또 공수처나 이런 네. 검경 수사권 조정 이런 것도 붙어먹었지 네.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부분 검찰 관련되는 부분만 별도로 또 네. 1+4 협의체에서 그렇죠. 별도로 심의를 했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속기록도 하나도 없이 그 천정배, 뭐 조배숙, 최입의 뭐 최입배, 박주민이 뭐 박주민 이런 사람들이 뭐 자기네끼리 주물거린 거예요. 이거는 진짜 있을 수도 없고 그 중에 제일 나쁜 거 중에 나쁜 게 검찰이 인지한 고위공직자 범죄를 즉각 공수처에 통보할 것. 예. 즉각 통보할 것. 근데 수사하지 말라는 얘기죠. 이 조항은 예. 그냥 예. 이번에 또 지난 패스트 트랙 때까지도 없었고 없었죠. 이번에 붙인 거죠. 이번에 또 엄밀하게 그냥 네. 했는데 네. 그래 놓고는 그걸 또 국회에 네. 이 자기들끼리 합의한 안을 네. 엄밀하게 24일 날 오후에 밤에 네. 접수를 시켰다고. 네. 그러니까 떳떳해서 뭐든지 그렇게 떳떳하면 네. 우리 안은 이거다. 그렇죠. 뭐 이렇게 협의가 돼 간다 네. 하고 해야 될 건데 네. 아니 검찰을 보고 형사 준칙을 비사실을 네. 유포하지 말라 네. 뭐 그렇게 한 거는 이해한다 칩시다. 그러면 자기들은 이제 자기들이 어떻게 법을 만들고 무슨 말이 오고 갔고 예. 왜 그런 법이 됐는지를 네. 설명하는 것조차 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냥 네. 기습작전 하듯이 네. 모여갖고 합의했다면서 그렇죠. 저런 안을 밀어붙일 수 있나요? 아예 저는 문재인이라는 사람부터 독재로 가기로 작정을 한 것 같아요. 그러지 않으면 저렇게 할 수가 없죠. 네. 예? 지금 공수처법이 따지고 보면 검찰 개혁을 위한 거 아니에요? 근데 예. 검찰 개혁은 죽은 권력이 아니라 산 권력에 대해서 수사할 수 있게 하는 게 검찰 개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 거는 산 권력에 대해서 못하게 돼 있어요. 예, 대통령 측근 아예 뭐 수사를 못하게 원천적으로 막아놓은 그런 법이라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아예 내놓고 독재를 위한 그 길로 들어선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번에 하는 거를 보면 네. 히틀러가 네, 이제 마치 네. 국회에서 일당은 네. 됐지만 네, 다수당은 되지 못했을 때 네. 네. 그때 히틀러가 이제 작은 네. 보수 정당들을 끌어모아가 네, 기습적으로 자기가 그렇죠. 이제 막 총리로 추대되고 네, 네. 그러는 과정들
집권해가는 네. 과정에서 동원된 편법, 탈법 네. 이런 것들이 21세기 한국에서 지금 그렇죠. 재현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 1+4라는 협의체를 네. 만들어서 이런 걸 처리하는 것도요. 웃기는 제가 거죠. 벌써 어디서 역사에 네. 독재와의 어떤 과정에서 네. 배우지 않았으면 이럴 수 없다라는 저 거죠. 유신 시대에도 저렇게는 안 했죠. 저렇게 안 했죠. 네. 5분의 3 이상 이번에도 당연히 법은 합의를 해야 되는데 저거를 1+4 붙어먹은 놈들이 붙어먹은 놈들입니다. 놈들이죠. 놈들이 저렇게 범죄 인지한 즉각 공처에 통보하면은 대통령이 임명한 공수처장은 수사로 취사 선택하고 또 어떤 건 키우고 어떤 건 예. 야당하고 관계된 거는 키우고 예. 대통령하고 관련된 건 또 죽일 거 아니에요. 네. 예? 그건 말이 안 되고 또 조직 운영을 대통령이 아닌 공수처 규칙으로 한다는 것도 이것도 이 자체가 위헌이라고 학자들이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 또 문제 중에 하나가 공수처 검사 자격을 경력 10년에서 5년으로 살짝 낮췄잖아요. 예. 그건 뭐예요? 민변이나 이거 저 서초동에 저 검찰 개혁하라고 그 촛불 들던 친구들 경력 없는 뭐 그냥 그런 떨거지들 예, 다 떨거지들 공수처 저 검사 시켜가지고 걔들을 끈앞불로 해서 수사시키겠다는 거예요. 검사 숫자도 또 30명으로 늘렸더만요. 예. 적당히 이게 붙어먹기 좋은 숫자잖아요. 그리고 예. 딱 저기 저 대통령이 예. 공수처장을 임명하는 부분에 국회를 동의를 거쳐서 한 달 하는 것을 넣으면 다 해결된다고 옛날에는 그러더니만 그렇죠. 그것도 이제는 그것 딱 없애버렸죠. 없애버렸고 그 다음에 기소 예. 심의위원회라고 그것도 없애버렸죠. 공수처가 기소하는 부분에 예. 정치적인 장난이 있는지 먼저 판단하겠다라는 기구도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권은희 의원도 수정안 냈다가 그 거부되면서 이번에 아주 기가 막힌 나오고 이런 어떻게 보면 그 검찰을 없애버리는 사조직화시키는 죽을 사자입니다. 사조직화시키는 이런 법이 어디냐고 그 기겁을 했죠. 네. 그래서 공수처가 지금 뭐라고 공수처가 검찰을 지휘하느냐. 네. 말이 안 되죠. 자 그러면 헌법의 기관 간의 이 위계와 예. 계급 질서를 헌법에 남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헌법에 의해서 하는 헌법기관이 하는 거죠. 예. 지금 총리가 있고 대통령이 있는 것도 헌법에 있으니까 하는 그렇죠. 거예요. 만약에 대통령 위에 예. 뭐 공 대통령이 있어서 대통령을 매일 공포를 한 대씩 지어박으면서 예. 대통령을 부리면서 그걸 법률로 만들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공수처가 문재인 공수부대예요. 문재인 공수부대. 예, 문재인을 위한 문재인에 의한 문재인을 위한 공수부대예요. 예. 근데 제가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거는 이런 거를 하면 이제 한국당과 국민의 자세인데 한국당은 이거는 야당이 그냥 적당히 싸우고 또 적당히 합의할 게 있고 죽어도 안 되는 거는 안 되고 그렇죠. 그 죽어도 안 되는 걸 하려 그러면 그거는 아예 그냥 문재인 자체에 대한 전면 부정으로 가야 되고 그렇죠. 이런 원칙들이 정해져 있어야 될 건데 선거법은 벌써 비례한국당 만드니 대안까지 만들어 놨어요. 뭐 꼼수에는 묘수다 해서 하면서요. 근데 공수처에는 어떻게 하겠다 이게 통과되면 어떻다라는 말을 야당이 국민을 앞에 향해서 안 하고 있어요. 반대한다라는 말만 하지 결산이 목숨 걸고니 표현만 강하지 실제로는 아무것도 안 걸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은 공수처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 이걸 끌어모을 때인데 저는 비례한국당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분노가 분산시키는 그런 좀 수를 두지 않은가. 물론 뭐 비례한국당도 필요하긴 해요. 근데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가만히 있으면은 의석이 11석이 주는데. 근데 그 이야기는 공수처고 뭐고 다 끝난 뒤에 그때까지 열심히 싸운 뒤에 그렇죠. 총선 체제에 갔을 법 때 통과된 다음에도 안 넣잖아요. 하면 될 이야기지. 그게 지금은 국민들의 분노를 맥시멈으로 끌어올려 가지고 추운데 안 됐지만 광화문에 사담이 쏟아져 나오게 할 정도로 그 분노를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약한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안타까운 게 세 가지가 안타까워요. 하나는 공수처 분노를 끌어올릴 때 비례한국당 얘기를 해서 좀 찬물을 끼얹은 효과가 있다. 그 또 하나는 지금 보수 통합을 이끌 때 또 너무
한쪽에 치우친 분열적인 이런 행동, 이런 언어들 때문에 보수 통합을 조금 자꾸 좀 해치는 면이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단식하고 지금 광화문 해야 될 텐데 지금 입원했거든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타임 스케줄이 좀 안 맞는 거죠. 단식은 너무 빨리 해버렸다는 생각도 들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최고도를 끌어올릴 텐데. 그래서 저는 물론 자유한국당보다는 청와대 더불어민주당이 진짜 훨씬 비판받아야 되고 진짜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위협적인 요인이죠. 하지만은 자유한국당도 더불어민주당이 쇠몽둥이로 맞으면 자유한국당도 회초리를 맞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 제대로 투쟁을 좀 했어야죠. 네. 자, 그래서 저런 게 통과되는데 네. 국민들은 별 관심이 없고. 잘 모르죠. 그리고 검찰 개혁이라고 자꾸 프레임을 씌워줘. 나는 국민들이 관심이 없는 부분에 네. 잘 모르는 부분도 이것도 잘 모르는 척 쇼하는 거 아닌가. 저는 국민이라고 존중하거나 국민을 무슨 그렇죠. 대우하거나 이런 생각이 전혀 없어요. 왜냐? 우리나라 국민들만큼 정치 모르는 거예요. 내 이 유튜브에 방송하고 나면 댓글 다는 거 보면요. 이거 국민이 아니라 프로 정치꾼들이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댓글 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훌륭하신 분들이 많죠. 네, 그런데 어떻게 공수처에 대해서만큼은 만약에 이거는 여야나 좌우를 떠나가지고 공수처라는 게 통과돼서 저런 식으로 기구가 딱 버티고 앉아가지고 지금 검찰을 지시하고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민주주의 끝나는 거죠. 민주주의가 끝난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위험한 그거는 거죠. 이념을 넘어서서 다 반대해야 되고 이제 문정권이 독재로 가는구나 하는 그 국민적 분노가 폭발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정유라한테는 계급품을 물어요. 조민한테는 계급품을 물어요. 그렇죠. 조민 문제로 조국이 그만두고 나니까 이제 계급품도 안 물어요. 다 잊어버렸죠. 그래서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진짜 계급품을 물어야 될 공수처 통과나 이런 데는 분노하지 않아요.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만약에 공수처를 박근혜나 이명박 정권 때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아마 민노총 정교조 해가지고 광화문이 벌써 시커멓게 탔을 거예요. 그랬을 거라고. 근데 이거 안 하잖아요. 그래서 왜 문정권이 자꾸 독재로 가냐? 저는 이유가 세 가지가 있다고 보죠. 하나는 고정 지지층.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쓰나미가 오나 지진이 오나 문재인 연호하는 세력이 지금 있잖아요. 가진 자와 없는 자, 부자와 가난한 자, 계층, 지역, 남녀 산산에 쪼개니까 약한 쪽 사람들의 편이다라고 착각 때문에 지금도 문재인의 고정표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보수는 분열됐으니까 광화문에 못 나와. 이런 생각하는 거죠. 저 추운데 나오겠어? 저 단식했으면 끝났어. 보수에 대해서 전혀 걱정도 안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왜 독재로 가느냐?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정권 나오면 당연히 감옥 가잖아요. 그러니까 공처를 어거진 줄 알면서 하는 거예요. 지은 죄가 많아서. 그러면 왜 교통사고 냈을 때 뺑소니범이 처음에 차치고 갔는데 살아있거든요. 어떤 범죄들은 그러잖아요. 도망가는 사람도 있지만 다시 확인해서 살인을 하는 아예 죽여버리고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그 꼴이 돼버렸죠. 독일이 히틀러가 유대인을 학살을 저렇게 했다는 사실을 과연 독일 국민들 다수가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알았죠. 그렇지만 집단 광기가 그러니까 유대인이 우리를 착취하고 저는 돈만 벌고 그렇죠. 독일 사회의 밉상이다. 그렇죠. 저놈도 죽어버리든가 말든가 알아서 해라고 다들 그냥 외면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본질을. 알면서 외면한 거죠. 그렇죠. 저렇게 많이 자기 이웃들이 다 잡혀가서 어느 날 사라져서 기차 타고 걸려가서 또 거기에 군대에 있는 자기 자식들도 있을 거고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가를 다 알았을 건데 그리고 독일에서 광범위하게 자행되었던 집시 학살 또 심지어 이 성적 능력까지 마비시켜버리는 이런 짓을 막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장애인들도 그렇죠. 학살. 그렇죠. 그럼 이런 광범위하게 진행되는 비인간적인 부분들을 독일 국민들이 몰랐느냐? 다 알았지 않습니까? 알았죠. 그래서 왜 그 나치의 그 선전상 그 누구죠? 괴벨스. 독일 국민은 벌 받아도 싸다고 그랬잖아요.
저런 사람들은 저런 행동하고 저런 정권을 지지했으니까 독일 국민들은 벌받아도 싸다고 히틀러가 그랬어요. 마지막에 그 벙커 안에서 명령을 내리지 않습니까? 독일을 다 불태워버리라. 완전히 독일 사회를 모든 기관 시설과 모든 독일 사회의 유산 유적들은 다 태우고 폭파시켜버리라. 독일은 폐허 위에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 히틀러의 그 당시의 심정을 보면 너네들이 다 나한테 동조해서 그렇죠. 나는 너네들이 원하는 거를 취합해서 앞장섰을 뿐이다. 근데 이제 와가지고 일이 잘 안 되니까 나한테 다 덮어씌우냐 이런 히틀러 심정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제가 여기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는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지금 문이 이렇게 독주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 어떤 사람들은 나는 고향이 전라도라서 문이 뭘 해도 찬성해. 어떤 사람은 나는 30, 40대 여자라서 문이 여성들을 위해서 뭐 페미니즘의 쇼를 잘해서 그리고 막 현금 살포 복지를 많이 해줘서 문을 지지해. 나는 민노총 조합원이라서 지지해. 나는 정교조라서 지지해. 나는 참여연대라서 지지해. 그런 분들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참여연대건 민노총이건 정교조건 살기를 원하는 세상은 민주주의 법이 존중되는 세상이야. 존중 안 되는 세상이에요. 존중돼야겠죠. 검찰 탓을 자꾸 하는데요. 매사를 비겁한 놈들이라고 봐요. 아니 노무현의 검찰은 노무현 편 들었습니까? 야당 편 들었습니까? 오히려 뭐 야당하고 더 가까웠다고 봐야죠. 그때 송광수 그랬지만은 노무현이 나중에는 야당하고 좀 가까웠죠. 10분의 1이라고 말을 하니까. 처음에는 이제 오히려 노무현 쪽에 그 행동대로 움직였지만 나중에 좀 반기를 든 거 아닌가요? 그렇지만 나중에는 액수도 맞춰줬잖아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뭐 김대중 때도 검찰은 형 등권의 눈치를 봤고요. 그렇죠. 노무현 때는 그 노무현 오른팔 있지 않습니까? 안희정, 이광재가 검찰에도 위세가 대단했어요. 그렇죠. 검사들이 다 숙이고. 그리고 정권 바뀌니까 또 이명박 박근혜 밑에서 또 그랬고. 그렇죠. 그럼 또 이 문정권 쓰니까 문정권 처음에 2년 반은 또 검찰이 잘 따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건 검찰의 문제냐 정치판의 문제냐라고 봤을 때 항시 한국의 정치에는 권력과 검찰의 관계는 밀접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고리를 끊겠다는 게 사실은 검찰 개혁 아니에요? 근데 지금 문재인표 검찰 개혁은 그 고리를 끊는 게 아니라 자기하고 묶는 그게 검찰 개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검찰에다 책임을 전가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말이 안 된다. 그러면 판사들은 항상 착했느냐? 아니 박근혜 정권 때만 해도 판사들 판결에 대해 민노총이고 뭐고 나자빠지면서 난리를 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은 그러면 항상 그러느냐? 전부 다 우리 사회에 해바라기를 안 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검찰이 더 나쁠 것도 없고 오히려 그런 범주에 있는 기관들 중에는 그래도 말년에는 돌아서 물기라도 하는 거는 검찰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른 데는 뭐 그나마 안 하고 있죠. 그것도 안 하자니까. 특히 법원들은 판사들은 아예 안 하고 있는 거죠. 국정원은 안 그렇고 국세청은 안 그래요. 요즘 국세청 뭐 정권에 뭐 거의 주구가 되어갖고 끌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여튼 저 민주주의는 저는 약한 병아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나라 이렇게 책을 좀 보면은 약한 병아리 조금만 관리 잘못하면 금방 병아리 죽어버리잖아요. 온도만 좀 안 맞아도 바로 죽고 먹이 좀 안 맞아도 죽고 물 좀 안 먹어도 바로 죽잖아요. 그것처럼 과거에 뭐 칠레 같은 데도 민주주의가 상당히 진전되어 있다고 하는데도 뭐 아엔데 정권, 피노체트 와서 엄청나게 학살하고 그랬잖아요. 인도네시아도 그 수하르토 정권에서 스카르노에서 수하르토로 오면서 그때 50만을 학살했더라고요. 그때 이제 공산주의자들이 쿠데타를 한다 해가지고 65년인가 그때 학살을 했죠. 그 제레드 다이아몬드 무슨 대변동이란 책 보니까 제가 요즘 그 책 봤는데 야 우리 민주주의라는 게 이렇게 약하구나. 국민들이 깨어나서 지키지 않고 잠깐 졸다 보면 민주주의가 그냥 신기루처럼 날아가는 게 민주주의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또 그 책 보면서 저는 또 느낀 게 그래도 우리가 5.18이라는 얘기는 불행한 건 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대규모 학살이나 이런 건 있었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다행 아니냐. 그래서 저는 이승만 4.19 때 그냥 뒤도 안 보고 그냥 짐 싸가지고 하와이 갔잖아요. 그때 사실 탱크 동원할 수도 있었잖아요. 할 수 있었죠. 그냥
나중에 죽은 다음에 재산도 별로 없잖아요. 예? 다 박정희도 뭐 죽은 다음에 재산 별로 없잖아요. 예? 지금 다 그렇잖아요. 전두환, 노태우만 좀 거기는 치부를 많이 해줘. 다 비교적 깨끗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그래도 큰 유혈 사태 없이 5.18 빼놓고는 해왔는데 지금 자칫 문재인 표 이런 엉터리 독재가 자꾸 하다 보면 우리나라도 큰 사태가 나지 않는다고 단언할 수도 없다. 저는 공수처가 예, 국보이나 네. 저 박정희 시대 때 유정에 예. 이런 것과 뭐가 다르냐고 묻고 싶습니다. 이 그렇죠. 공수처라는 거죠. 그렇죠. 일종의 사법 분야에서 네. 유정에나 국보이예요. 유정에는 그래도 눈치껏 했잖아요. 국회의원 3분의 1을 아마 했죠.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였죠. 근데 유정의 국회의원들은 뭐 네. 목소리도 못 내고 그냥, 그냥 있는 그냥 대로 조용히 누르고. 그냥 도장이나 찍었는데 이 공수처는 상대방 정적을 바로 올가매는 거니까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방송이 왜 지금 다 어용 방송이 됐습니까? 저는 아예 방송을 진짜 아예 안 보거든요. 왜 그렇겠어요? 사장들을 그렇게 임명해서 그래요. 사장들을 대통령이 임명해서. 예? 직원들이 뽑거나 유능한 방송사 사장을 뽑아야 되는데 청와대에서 방송사 사장을 다 찍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정권에 충성하는 방송만 지금 내보내는 거예요. 공수처장도 대통령이 하면 하는 일이 뻔하죠. 그러니까 대통령의 심기 경호가 제일 중요한 거죠. 방송은 네. 그냥 저 대통령 사람을 찍어서 넣으면 네. 그럼 이제 뭐 찬양하거나 네. 반대 소리를 네. 비판하거나 네. 이거지만 네. 공수처를 갖다가 저렇게 찍어서 넣으면 네. 이것들은 칼 들고 다니면서 그렇죠. 전부 반대하는 판사 검사 저 한번 보세요. 터키가 한 4, 5년 전에 쿠데타가 있었죠. 네. 그 네. 에르도안이 네, 지방으로 갔을 네. 때 군이 네, 있었죠. 그래서 그게 이제 일부러 유도해가 네. 싹 다 두들겨 잡으려고 그랬다라는 그런 설이 얘기가 있었는데 있었죠. 네. 실제 끝나고 난 뒤에 네. 대학교 총장, 학교 교장, 판사, 검사, 장성들을 수십만 명을 에르도안이 청소를 했거든요. 네. 그날부로 터키에는 민주주의가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거의 네. 사담 후세인 격 수준으로 가버린 거죠. 네. 터키가요. 네. 그러니까 터키가 1차 대전에서 패전하고 그렇죠. 그 뭡니까 이 케말 파샤 네. 뭐 네. 터키에 가면 아타투르크라고 네. 터키의 국부라고 대접을 받는 네. 케말 파샤가 네. 이제 그 오스만 투르크 제국을 네. 철폐해서 없애버리고 네. 정교 분리하고 그리고 터키 알파벳도 영어 네. 알파벳을 가져오고 네. 네. 그리고 이제 종교적인 상징은 터키 사회에서 공개 장소에서는 못하게 하고 네. 그래서 그 오스만 투르크라는 일종의 네. 이 뭡니까 이슬람교 네. 국가를 정교 일치 국가를 완전히 근대적 국가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한 90년을 해왔는데 네. 어느 날 저 에르도안이라는 사람 하나가 좀 반쯤 똘끼 있는 사람 하나가 90년간 차근차근 네. 진행되어 온 터키의 네. 그 개혁 거긴 참 군부가 좀 역할을 많이 했죠. 그렇죠. 네. 그걸 완전히 무너뜨린 채 터키를 지금 네. 중세 이슬람 국가로 해기시키고 있잖아요. 순식간에 독재로 가는 게 그게 민주주의.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90년 이룩했다가 한 1년 만에 다 그렇죠. 망가질 수 네. 있다는 걸 지금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지도자 하나 잘못 만나면 바로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런데 터키 국민들 같은 경우에 부정선거에 항의하고 뭘 해도 무력하기 짝이 없이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탄불 시장 선거를 네. 2번인가 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럼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네. 이렇게 일방적으로 독주한 정권은 없었다고 지금 칼럼 제목까지 네. 오고 독재라고 다 함에도 불구하고 이걸 제동을 못 걸어요. 네. 지금 거리에서 뭐 제동 걸겠다고 하던 지금 정광훈 목사는 잡혀가게 생겼고 그다음에 야당 의원들은 이 정도 독재라면 솔직히 말하면 국회에서 존재하는 것이 둘러리밖에 더 됩니까? 그렇죠. 네. 1+4 붙어먹은 놈 협의체 통해가지고 저 마음대로 다 하잖아요. 예산도 자기네들끼리 비밀로 해서 공개도 안 하고 속기록도 없이 쪽지 예산 왔다 갔다 해서 다 정해고 네. 공수처법도 자기 마음대로 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 자기네 마음대로 다 하는 거예요. 예? 그 붙어먹은 놈들이 생각이나 막 올바르냐면 그것도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말입니다. 예, 붙어먹은 그 군소 야당들은 어떻게 선거법 개정으로 몇 석 더 얻을까? 또 주로 호남 쪽이 많아요. 호남 의석수를 어떻게 하면 하나라도 안 줄일까? 이제 늘리려 하대요. 네, 서울 줄이고. 서울 줄이고 호남을 늘린다는 거 아니에요. 참 어떻게 보면
이런 어떻게 보면 반민주주의적인 절차가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차곡차곡 진행돼 있다는 게 굉장히 슬픈 일이죠. 문재인부터 저는 독재 마인드가 갈수록 강해져요. 지금 상권 분립이 완전히 지금 무너지고 있잖아요. 이제 지 맘대로 떠들더만. 네, 상권 분립 무너지는 거 세 가지 보면 알잖아요. 거기 왜 청와대 윤도한 국민 소통수석인지 국민 고통수석인지 왜 조국 영장 신청하니까 당장 검찰 보고 뭐라고 하잖아요. 법원 보고 뭐라고 하고. 그게 뭐예요? 청와대에서 상권 분립 그 정면 도전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그 누구야? 정세균 국회의장 한 사람을 총리 일로 와, 내 밑으로 와. 이것도 상권 분립에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국회의장 국가서열이 2위 입법부 수장을 야 일로 와. 자기 밑에 두고 이게 말이 됩니까? 또 세 번째 문희상이죠. 문희상. 국회의장. 문희상이 우리나라 국회 입법부 엉터리 같은 입법부 하는데 거의 의사당이 풀어놓은 멧돼지같이 행동하고 있어요. 아무데나 들이받고 국회를 그냥 엉망 멧돼지판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생긴 대로 노는 거죠. 네. 자, 그리고 지금 뭐 아까도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네. 판사들이 네. 거의 저거 하고 싶은 대로 네.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거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무너졌고 심지어 국회의원 선거 룰조차도 저 마음대로 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럼 입법, 행법, 사법, 행정, 사법이 다 무너졌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렇게 민주주의가 무너졌는데 옛날에 그 전두환도 쿠데타 한 다음에 네. 민주주의적인 모양새를 갖춘다고 이 DJ나 네. YS하와 그것도 핵심 척건들은 네. 정치활동 금지를 시켜버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그렇죠. 그러고는 위성 이 가짜 야당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네. 야당 언중에 좀 사쿠라들 잡아와가 네. 네. 너 당 하나 만들어 돈 줘가 뭐 민한당, 민한당이죠? 유치송의 민한당, 네, 유치송. 네. 그 다음에 또 뭐 민권당, 네. 국민당. 네. 몇 개 만들었죠. 그래가 뭐 심지어 뭐 약간의 사회주의 색채를 띤 위성 야당까지 만들었어요. 네. 네. 그때 있었죠. 왜 사회주의 그 누가 뭐 김철인가 예. 뭐 하는 사람이 뭐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네. 그런 사쿠라 정당들을 쭉 만들어가 그 사쿠라 정당들이 둘러리 서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면서 이제 독재를 더 강화하려다가 4.13 호원으로 붕괴되지 않았습니까? 네. 네. 자, 그렇게 본다면 지금 문재인 옆에 한국당이 저런 식으로 야당인 척 하면서 실제로 결정적일 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거는 민한당이나 한국당이나 다를 바가 뭐냐라는 생각까지도 들어요. 네. 어떻게 보면 황교안을 일부러 유지시키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까지도 제가 가끔씩 듭니다. 그러니까 정권의 관심을 자꾸 밖으로 돌리려고 그러는데 이럴 때일수록 국민의 분노를 그 더 응집하려면 빨리 통합 작업을 좀 가속화시켜야죠. 통합을 하려면 저거가 지금 이 나라 민주주의가 이쯤 됐으면 그 통합하는데 핵심인 황교안이나 이재호나 유승민이나 네. 또 무슨 뭐 조원진이나 네. 다 정치 우리는 출마하지 말자고 네. 이러면서 국가 위기에 네. 우리 하나 몸을 던져서 미랄이 되자 네. 이래 안 하고 그 복잡한 통합 과정과 지분을 어떻게 정리하겠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권력 잡아서 지는 대통령 하고 싶고 그러면서 이게 무슨 통합이라는 게 네. 그러니까 저는요 공수처에 찍소리도 안 하는 것들이 통합하면 이거는요 붙어먹은 해비체에 맞서는 사쿠라 해비체예요. 네. 그러니까 공수처에 대해서 저는 자유한국당이 너무 방심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홍준표 그 전 대표도 그런 얘기했잖아요. 선거법 협상하고 선거법은 맞고 공수처는 그 양보할 건 양보하고 협의하자 이렇게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두 개 다 끝까지 반대를 했어야 되거든요. 그럼요. 예. 근데 이제 선거법은 혹시 잘못되더라도 국민들이 잘못되는 과정을 잘 지켜봤기 때문에 국민의 분노, 질타가 어떻게 보면은 더불어민주당하고 붙어먹은 사당한테 불포탄이 내려줄 수 있어요, 국민들이. 네. 우리 국민들은 그런 잔머리 굴리고 이거 못 보거든요. 철퇴를 내릴 수가 있어요. 예? 그렇지만 공수처법은 이건 한 번 되면은 저는 이거 되돌리기가 쉽지 않다. 국민들의 분노를 하려도 그 되겠습니까? 공처장
대통령이 임명한 측근이 칼을 휘두르는데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굉장히 저는 공수처법이 선거법 이상으로 더 위험한 법이 아니냐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헌법에도 없는 네. 공수처를 만들어서 검찰을 지휘하겠다고 하는데 네. 자, 이 지금 국민이 네. 침묵하고 그렇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언론이 침묵하고 네. 심지어 뭐 언론이요 이제 노골적으로 중도 언론쯤 되는 데서 보면 검찰이 뭐 어지간히 잘못했어야지 하면서 칼럼을 쓸 때 보면 내가 저런 칼럼을 쓰는 저 예? 언론사의 논설위원이니 뭐 정치부장쯤 돼가 이런 기사를 쓰는 저 대가리에는 양심이라는 게 한번 경험은 해본 적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문재인 정권이 영원히 계속될 거라고 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일제 시대 때도 초기에 독립운동하다가 일제 말기에 친일로 돌아선 사람이 많잖아요. 예. 왜 그렇겠어요? 안 된다고 보고 이제 해방이 그 잘난 똑똑한 해방이 이광수 안 된다고 천황수도 본 거예요. 예. 일본은 절대 지을 수 없다 생각하고 이럴 바에야 그냥 친일하자고 들어선 거죠. 지금 새로 문정권에 아부하는 사람들이 아마 그런 생각하지 않을까. 공수처법, 선거법 개혁되면은 문정권이 이어질 건데 여기랑 틀어져서 나한테 도움될 게 뭐 있냐. 잘 보여서 자리나 하나 차지하자. 이런 생각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이런 이 아무런 무기력한 이런 모습을 지켜보면서요. 10월 달쯤에 거리에 사람 좀 모였다고 10월 혁명 운운하면서 문재인 끝났다고 말한 게 엊그제로 보이지 않습니까? 보수가요 얼마나 안이합니까? 자, 근데 지금 저 붙어 먹는 사람을 우리가 잘 기억해서요. 지구 끝까지 가서 부역자를 민주주의 파괴 부역자들 그렇죠. 나중에 전부 저 사형을 나는 악질적인 놈들은 사형을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물론 뭐 그 악질적인 저 법의 주 제일 위에는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렇지만 그 밑에는 국회의원은 민주당의 박주민, 예. 천정배, 예. 조배수, 최희배, 그다음에 그 정의당이 뭐 한 뭡니까? 여영국 예, 뭐 그런 이런 다 사람들이 있어요. 있는 예. 거예요. 이런 예. 사람들도 전자칠판 하나 사시면 예. 그다 꼭 다 써놔서 적어놔요. 예. 매일 왜 교회 가면 시작부터 사도신경 예. 십계명부터 애우고 시작하잖아요. 십계명인가 아니 뭐 주님의 기도인가 뭔가 주의 하잖아요. 기도, 예. 그것처럼 전자칠판에다가 사도신경하고 예, 원흉들 이름 써놓고 방송 시작할 때마다 읽고서 시작하는 거 어떻겠습니까? 좀 그 고민을 해보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들을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도 민주주의를 파괴한 것은 용납할 수 없다. 네. 그리고 한국당 당신들도 이 민주주의가 파괴되는데 지켜봤으면 이것도 방조자들이에요. 네, 그렇죠. 이 책임도 면할 수 없다는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가 분노할 때는 분노를 정확하게 네.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